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삶이라는 게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가 아프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오히려 포기를 시켰어요. 그거 안 그래서 나아. 통증의 볼모가 돼가지고 병원이나 맞아요. 의사의 인질로서 노년을 보내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지금 이 이야기네요. 66세면 이제 그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폐경했을 거예요. 손주도 봤을 거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인생은 이제 나빠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라고 혼자서 이제 그걸 분명하게 인지도 못한 채 그저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망가져가는 내 삶, 내 몸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 당신은 여전히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당신 가족들은 당신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있기를 바란다는 걸 굳이 말로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내가 내 몸으로 그렇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분에겐 필요하다고 봤어요, 저는. 좋네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김 원장께서는 본인의 병원이 아픔 해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그분의 아픔의 정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그분의 아픔의 정체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녀에게 아까 저보고 너가 주체적으로 너의 아픔을 환자인 네가 파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의사로서 그걸 단번에 다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내려놨고요. 네. 환자분께서 저한테 시간을 내서 직접 나한테 찾아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프다는 부위에 대해서 검사 기기에 돌린 다음에 검사로 멀쩡해 라고 하면서 그럼 너의 통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버리거나 혹은 너 어깨병이라고 하거나 혹은 이거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라고 하거나 라는 것이 의사인 제가 기쁘지 않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뭐 참 음, 훌륭한 생각이시고 한데 대부분의 네.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너무나 다른 것 같고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접하는 의사 선생님의 기본 병이나 또는 환자에 대한 인식 또 아픔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박지연 선생님 네. 지금 본인한테는 지금 이 아픔 해방 의원의 김 원장 이야기가 이 정상적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이상하다?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이 더 드세요? 어, 물론 되게 훌륭하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의 의사 선생님과는 너무 많이 다르셔가지고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어요? 일단은, 저도 병원을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몸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언제부터 아팠는지 증상이 뭔지를 물어보고 한 세네 마디를 넘기지 않고 병명이 나와요. 병명이 그렇죠. 나오고, 네, 그래야지 능력 있는 약을 의사라고 바로 생각하죠. 처방을 받는데, 이제 약국에서 그것들의 설명을 보면 제가 말한 증상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거에 해당하는 증상을 잠재워주는 모든 것들의 종합체 그렇죠. 약을 받고, 왜냐하면 딱 예, 정확한 정답이 있고 정상을 탁탁탁 예, 집어넣으면 그 정상을 잠재우는 약. 그래서 정상을 제거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지. 네. 그런데 그래서, 예, 예. 그래서 환자가 말하는
증상하고 증상의 제거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신 분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저 또한 병원에 갈 때 그거조차를 기대하지도 않거든요. 제 증상이 불편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이런 치료를 제가 경험을 한다면, 불편함이 사라져서 기분은 좋긴 하지만 처음에 갔을 때 좀 달랐을 때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겠죠. 아니, 예. 여기 뭐 하는데요? 갑자기, 발을 만져가지고, 도수치료야 뭐, 이 치료비는 받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옆에서 할렐루야 뭐 이럴까? 아니면 나무아비 타볼 할까? 아니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네. 저도 10년 전에는, 어, 아주 철저하게 근거 중심, 교과서 중심을 외치면서, 음, 네, 다른 의사들보다 더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근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정말, 네, 그렇게 일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왜 안 낫는가? 왜 그렇게 하라는 걸 다 해봤는데 왜 내 환자는 호전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제가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냥 환자가 낫지 않을 때 질문을 안 했으면 저도 지금까지 똑같이 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 네, 그냥 전원석연서 써서 보내고 했으면 저는 아마 가장 맨 앞에 서서 근거 중심, 검사 결과 위주의 진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음, 본인이 그 음, 검사 중심으로 근거 중심의 현대의학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느끼게 된 건 왜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낫지 않을까? 나는 하라는 거 네, 다 했고 교과서대로 맞아요. 치료를 하는데 환자들이 별 차도가 없어. 치료가 네, 된다는 맞아요. 느낌을 의사인 내가 못 가져. 근데 환자는 계속 네, 와. 어떻게 내가 이 짓을 계속 할 것인가? 이거 삽질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래 대부분의 의사들은 뭐 그거야 치료되는 거는 환자 몫이고 나는 그래도 치료를 해주는 거로 그러면 내가 돈 벌고 월급 넣으니까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본인은 뭐 그걸로 가지고 만족 못 하셨어요? 제가 대학에서 임상교수 생활을 한 것이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원가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은 대학에 보내면 환자 치료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믿고 그렇죠, 보내주시는 거라고 그렇죠. 보는데, 웬만하면 다 대학병원 가는 막상, 게. 막상 대학에서 했던 것들은, 결과는 쭉 설명해 주는데, 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거든요. 네. 저보고 이렇게 친절한 대학 교수는 처음 봤다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친절 직원도 여러 번 됐고요. 그렇지만, 제가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해서 당신의 병은 불치병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약으로 잘 안 낫는 난치병입니다. 이런 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병원에는 삼차병원까지 불치병, 난치병을 중심으로 네.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군요. 웬만하면 모르면 그래서 그냥 불치병, 3차병원, 난치병으로 예, 돌리고. 음, 네. 보호자나 환자들은 3차병원까지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음, 대개는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근근히 유지하는. 그래서, 음. 내가 잘 치료했으면 병원에 올 일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사실은, 네, 나는 직업은 의사인데, 도대체 왜 계속 병원에 오게 만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 라는 병원이 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려면 의사가 잘 치료해가지고, 한 번만에 치료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오게 하기보다는 계속 조금 치료되고, 그 다음에 또 오게 하고, 또 오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오게 하는 게 대학병원에서의 훌륭한 교수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사인데 라는 질문이 다른 네, 의사과 다르게 스스로 네. 하게 됐었나 봐요. 네. 박지현 쌤, 네.
이런 의사 혹시 만나보신 적 있었어요? 주위에 의사분들 좀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는 환자의 전 병은 나는 꼭 낫게 하고 말리라라는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단 한 분도 뵌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네네. 아, 그래요? 사실은 이 환자들의 병이 치료가 되는 거는 환자의 건강의 문제지만 환자를 이 치료하는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환자의 치료가 결정적으로 되는데 우리 그 이야기 옛날에 한번 했잖아요. 그 교사가 아이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사가 그 학생이 성적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 아이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교사나 부모의 기대가 그 아이를 그만큼 성장 발전시키게 하는 것 똑같은 그 경우가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마음에 의해서도 일어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근데 아세요? 그걸, 네, 10년 전에는 정말 모르다가, 아, 마음 읽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제 일에 응용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 책 마음 읽기도 아, 읽어봤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사님 책은 한 권도 안 빼고 다 읽었죠. 오, 갑자기 제가 막 긴장하게 되네요. 그렇군요. 네, 그게 맞아요. 읽고 나서 환자의 마음을 읽어보는 또는 읽는 의사로서 본인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마음을 읽는 의사로 바뀌어서 아까 언급했던 음, 66세 여자분의 통증의 정체가 뭐냐라고 아, 박사님은 물으셨는데, 네. 일단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녀는, 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네, 그, 아, 네, 그 아픔을 몸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온전히 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음,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그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몸에 대해서 잘한다고 보이는 의사들을 찾아가셔서 그 음. 진단명을 들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 제 아픔을 제거해 주세요. 제 통증을 제거해 주세요. 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대고 갔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 병은 치료되지 않는 병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네. 할머니의 아픔, 통증은 자기가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자기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돈을 좀 벌어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맞아요.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그 짓을 못하게 되고 그런데 그 아픈 거는 의사가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의사한테 갔더니 이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너는 아픈 인간, 환자로 앞으로 계속 살아야 돼. 이러면서 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아픈 몸이 문제지. 내가 이게 이러면서 5년을 거치는데 지금 김 원장이 당신은 아픈 환자도 아니고 당신은 이렇게 아플 필요도 없고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믿음을 이런 생각을 그분이 가질 수 있게 하고 직접 본인이 그 아프다라는 신체 부위를 도수 치료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니까 갑자기 본인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당신의 통증의 정체가 뭔지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이 그분이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분조차 기억을 못 하시고 스스로 난 돈 벌어야 돼라고 착각하셨는데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분들을 진짜 건실하고 건강하고 착하게 잘 키워내셨고 그분들이 밖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늘 지지해주고 늘 준비해주시고 근데 늘 여러 가지 일들로 당신의 역할을 정말 정말 잘하신 겁니다라는 걸 제가 굳이 말로 떠들지 않고 제 일은 몸으로 일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몸으로 그분 다리를 주물러서 그걸 표현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잉여인간 언니는 나와서 돈 벌어라고 했던 그 좀 못된 그 동생에 대해서 대신 너무했다고 화를 내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러게. 그분 진짜 나쁘다고 막 이렇게. 그분의 서운한 마음까지도 풀어주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체적인 통증을 통해 가지고 그래 나 환자라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돈을 더 밖에 못 나갔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었던 분한테 무슨 소리야 네가 돈 벌 필요도 없고 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에게선 더 이상 그분이 통증, 그 아픔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당신은 이미 1인 3역을 하고 있어요. 세 사람 몫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더 하라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야, 박지원 선생님. 네. 지금 이분이 하신 게 의사로서 몸에 대한 치료인가요? 아니면 의사로서 마음의 아픔에 대한 지금 상담을 하신 것 같으세요? 마음의 아픔에 대한 상담과 그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을, 예,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심리 상담사로서 지금 본인의 활동이나 전문 직업 영역에서 심각한 침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완벽하게 치유를 하시고 계시네요. 네. 여전히 본인은 원래부터 뭐 내가 하는 전문 활동에 대해서 뭐 크게 돈 벌 생각 안 하고 소일거리를 하니까 뭐 아픔 해방 의원에서 환자를 그렇게 치료를 하나 내 상담소 운영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응답을 하신 거네요. 어쨌든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죠. 치매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박지원 선생님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은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병원에 오시기 전에 몸으로 굳이 나의 아픔을 드러내기 전에 환자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근데 그 참 쉽지 않는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또 때때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에 처할 때는 사람들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무엇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바로 환자가 됨으로써 이런 고민이나 이런 참 어쨌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 환자야, 환자. 환자라고. 환자한테 그런 걸 아니, 이야기하면 어떡하니? 이럴 수 아니, 있는 도망치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통증은요, 우리에게 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요. 어떤 그러니까 도움요? 내가 네. 이 통증을 통해서 내 몸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 네, 이 통증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결을 감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 몸에 대한 건강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아프고 힘든 상태에서도 우린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내 몸은 나에게 어쩌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 기회를 통증으로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이 통증을 잘 이해해야 해요. 아니, 김 원장님, 지금 내 네. 쓴 책을 다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통증 심리,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미 읽으신 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이 출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저 책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통증 심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대돼요, 기대돼요. 언제 나와요? 언제? 그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음.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아니, 통증 심리에 오, 대해서, 어, 어쨌든 오늘 전, 저 약간 쇼크 먹었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예. 저는 환자분들이 가르쳐 주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문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 알려줘요. 어, 너무, 네. 그러니까 환자들께 음, 질문하고 직접 대면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신체 검진을 통해서 테크닉을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굳이 검사 기계로 뺑뺑이를 안 돌려도 거의 90% 이상이 진단이 다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치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참 오늘 놀라운 발견 제가 하게 되는데요. 아픔이라는 것은 그냥 빨리 제거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사실 김 원장도 언급했다시피 통증이라는 것은 나에게 아픔이라는 자극으로 감각 자극으로 오지만 그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현재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어떤 측면에서 나에게 경계 신호로 또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내가 현재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 삶의 단서이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의사와 심리 상담사가 그 지점에서 환자가 헷갈리지 않게, 그 옆에 함께 서서 같이 통증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찾아간다면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불릴 병이 과연 있을까?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저는. 진짜 놀랍네요. 제가 통증 심리 또 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제가 탐색했던 그리고 알아냈던 내용을 본인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나름대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 잘 됐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본인이 각각 이렇게 오늘 이야기한 그런 환자의 케이스를 가지고 그것이 단순히 환자의 신체의 아픔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어떤 마음을 나타내고 또 그 마음의 아픔이 어떻게 신체적 아픔으로 변화돼 가지고 나타났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스스로 자기 아픔의 정체를 알게 되면 자기의 아픔이 자기의 통증이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한테는 안 좋겠지만 저절로 해결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쓸데없는 의료 소비 행위를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지금 하는 과잉 소비, 의료 소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더 아프고 불행하게 사는 진짜 잘 사는 불행한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참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모두가 각자 도생하는 방안으로서 알려주는 엄청난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박지연 선생님, 네, 본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의사 선생님의 이 네. 아픔에 대한 치료, 또 통증에 대한 이슈, 어떻게 본인한테는 다가오십니까? 너무 훌륭한 의사분이 여기 계신다는 게 너무 반갑고, 저도 이제 어디가 아프면 선생님한테 꼭 찾아뵈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억에 남는 선생님 말씀이, 어, 왜 낫지 않지라고 의문을 가졌다는 것, 질문을 했다는 것, 그것이 그렇죠.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신과 선생님들은 한 번쯤 자기 환자에 대해서 의문을 정말 진심으로 가져봤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 방송에 참여하는 이유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에서 문제가 생긴 걸 찾아내는 직업인 의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간질 같은 경우에 음. 원인을 못 찾아내는 게 70에서 80%. 원인을 못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현대의학에서는. 그럼요. 네, 간질 발작이 어, 70에서 80%가 원인을 못 찾아요. MRI 찍으면 다 정상이고요. 조현병 같은 경우 MRI 찍잖아요. 99.9%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답답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굳이 몸과 마음을 분류를 해봤단 말이에요. 저는 몸 보는 의사라. 아니,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안 돼 있는데 왜 엉뚱하게 몸뚱이, 그것도 장기, 거기에 집착하면서 사람을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마음 읽기를 하다가 깨닫게 된 거죠.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이 신체화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속담까지 만들어져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인 의사인데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왜 활용하지 않고 굳이 내 눈을 가리고 몸뚱이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이 난리를 쳤지? 그렇게 나를 세고 책을 읽고 또 읽고 논문을 찾고 또 찾고 제가 헛개비와 싸우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배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랑 박지연 선생님이랑 저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본인이 경험하는 환자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환자의 몸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어떤 마음에 대한 읽기가 일어났고 그것이 몸의 아픔으로 일어나서 어떤 마음이 작동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황심소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